자, 그래서 이거 이렇게 선생님이 써놨거든요. 다시 이어서 써주시면 되고, 23항은 그 25항에서 어근에 이나 희가 붙는 거야. 하다가 붙는 어근에. 그래서 아까도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품사 부분 되는 거야. 어근에 이 붙는 거. 어근에 이 붙는 거 23항, 25항이 똑같아요. 근데 품사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25항에 예를 들면 급하다의 급이라는 어근에 희가 붙어요. 그래서 급희가 되는 거야. 그럼 25항이 1이야. 그 다음에 부사에 이가 붙어. 그지? 그럼 또 부사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게 25항에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구분을 좀 하세요. 그 다음에 갑작 플러스 2가 갑자기 또 부사가 되더라. 이런 내용들을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요게 아마 와닿진 않을 거예요. 근데 계속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꼭 기억해야 되는 건 19항하고 25항이에요. 얘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거든요. 20항, 21항, 23항은 가끔 나와. 한 개씩 섞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좀 등급을 높게 맞고 싶다. 그러면 좀 공부를 하는 게 낫고, 만약에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19, 25항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를 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뭐가 궁금했을 거냐면 어근과 접사라는 개념이 구분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볼게. 어근은 뭐냐면 말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의미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를 짓는 부분이야. 알겠죠? 그리고 접사는 어근과 결합을 해요. 합니다. 근데 홀로 쓰일 수 없어요. 어근의 뜻을 제한하거나 어근의 뜻을 제한하거나 품사를 바꿔요. 이렇게 어근과 접사다. 그러면 어근은 결국은 접사와 결합하는 거고 어간은 누구와 결합을 하는 거예요? 미와 결합한다. 요거를 다시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치?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를 하나 아셔야 돼요. 공부라는 명사에 그죠? 하다가 붙으면 공부하다라는 그죠? 근이 뭐냐?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다라는 것이 결국은 접사예요. 그죠? 접사인데 뭐를 바꿔주는 거예요? 품사를 바꿔주는 접사인 거죠. 그지? 이런 경우 이 명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명사가 근이 됩니다. 그죠? 접사는 어디에 결합하는 거야? 근하고 결합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가 근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공부하다라는 것의 어간은 어디까지냐면 공부하까지 돼요. 공부하고 공부하니 그지? 이렇게 돼요. 간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 사실 어간은 어근에 포함될 수 있어요. 알겠죠? 어근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것처럼 어간과 어간에 약간 의미 차이가 존재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길이라는 말은 길다라는 말에 사실 여기 나오는 이나 미음은 다 접사입니다. 이라는 접사가 붙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길은 뭐가 돼요? 결국은 근이 되는 거야, 사실은. 그지? 근데 얘는 근과 간의 개념이 어떤 거야? 동일한 경우. 그지? 얘는 근과 간의 개념은 공부가. 그지? 공부는 근이 이렇게 되는 거. 얘는 간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뭔 거예요? 근과 간의 개념이 다른 경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간은 근에 속할 수 있어요. 근데 일부 단어에서 공부하다가 같은 일부 품사를 변경해주는 접사와 결합하는 단어에 한해서는 간과 근의 개념이 다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뭘 기억하는 게 좋았냐면 뒤에 다만 붙어요. 그러니까 길다지 길하다가 아니잖아. 다만 붙으면 간으로 가세요. 급다가 아니로 급하다죠. 걔는 근이야. 여기서는 그렇게 정의해야 돼. 아니면 헷갈려요. 선생님이
어간하고 어근의 개념이 동일하다고 했어 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길이를 19항으로 가서 찾으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죠? 23항인가 25항에 가서 찾고 있단 말이에요. 어근이라는 개념이 박혀버리면. 그래서 여기서는 이 길다가 그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여기서는 뒤에 다와 결합을 하면 어간 알겠죠? 뒤에 하다 나 거리다와 결합을 하면 어근 알겠죠? 요렇게 정리를 하세요. 지금은 이게 필요해.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아. 지금 이거 문제 풀 때는 알겠죠? 이번 단원에서 어근과 접사의 개념을 물어보지 않아요. 알겠죠? 관련된 단어의 정확한 항을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눈여겨봐 두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뭔 거예요? 뒤에 급하다죠? 그래서 뭐가 푼 거야? 아, 급이 근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야. 그지? 근이구나. 이렇게 봐야 되고. 그지? 요거를 좀 당겨 볼게요. 자, 이렇게 당겼어요. 다시 봤어요. 자, 볼게요. 옆에 보셔야 되는 게 나으니까. 그러면 이제 급이 뭔 거예요? 그죠? 급하다니까. 그지? 그래서 하다가 붙으면 급이 뭐라고요? 간이야, 근이야, 명사야, 이 세 가지. 알겠지? 간의 분야, 근의 분야, 명사의 분야. 이 세 가지만 생각하면 돼. 여기서는 지금 19부터 25화. 그럼 급은 뭐가 돼? 근에부터. 그지? 그리고 하다가 붙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히로 끝나요. 단어는 급히야. 근데 급히 나가야 돼. 나가다. 용언이 오니까 부사야. 그지? 부사는 뒤에 용어 나요. 명사는 뒤에 조사 오고. 자, 어근에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됐어. 그럼 몇 항으로 가야 돼? 자, 봐. 어근에 붙는 애만 찾으면 돼. 19 안 돼. 20 안 돼. 그지? 21 안 돼. 명사니까. 그 다음에 어근에 붙는 애는 무조건 23 아니면 25란 말이야. 그지? 근데 부사가 되는 건 몇 항? 25. 25에 뭐? 1.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아까 필기한 거 보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25-1. 자, 그 다음에 낱낱 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낱낱은 뭐냐면 명사야. 명사가 겹치는 경우예요. 명사에 이가 붙었어. 그래서 낱낱 이가 돼요. 그지? 낱낱이 들어간다. 드러나다 뒤에 용어 넣었으니까 부사지. 그지? 그럼 명사에 이 붙는 거 뭐 있어? 20항 아니면 21항이야. 근데 차이가 아니 20항밖에 없네. 명사에 이 붙는 거. 그죠? 근데 부사가 된 건 20-1이지. 밑에 나오죠? 이렇게 하나씩 매칭하시는 겁니다. 자, 정답 단어는 아까도 했죠. 목, 거리고요. 형태는 목. 여기서는 명사는 필요 없어요. 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걸다라고 했죠. 걸리다, 걸. 그지? 간이에요. 간에 붙은 겁니다. 얘는. 간에 이가 붙었어요. 근데 어떻게 폈어요? 자, 소리인지 어법인지까지도 보셔야 된다는 거야. 얘는 소리야. 그지?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썼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그지? 이렇게 되니까.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 19에, 그죠? 여기. 다만으로 가야 되니? 붙임으로 가야 되니? 그지? 이가 붙었으니까 다만으로 가야지. 그죠? 자, 다만과 붙임의 차이가 뭐예요? 하면 다만은 이나 음이 붙은 거. 붙임은 이나 음이 안 붙은 거. 요거 가시면 돼요. 자, 요거 직구, 요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직구지는 기본형이 뭐예요? 자, 시옷지읒이에요. 직구다에서 온 말이죠. 뒤에 다만 붙어요. 오케이? 아까 뭐랬어? 뒤에 다만 붙으면 간이라고 하라고 그랬죠? 그지? 간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됐어? 직구지 놀이다. 부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간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됐으니까 이거 부사된 건 몇 항이에요? 19-3이지? 이렇게 차근히 분석하시면 돼요. 길다니까 길이 뭐가 돼요? 그지? 간이 된단 말이야. 간에 붙냐, 근에 붙냐, 명사에 붙냐 이것만 생각하라 했어. 자, 간에 붙어요. 그지? 그래서 간에 붙어서
그죠?